명령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명령어 사용법에 일정한 형식이 있다라는 거죠. 자, 기본 형식은 이제 명령어 커맨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옵션스라고 되어 있죠. 다양한 이제 옵션들이 명령어에 따라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규멘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보통 이제 아규멘트들은 명령어에 따라 이제 파일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디렉토리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뭐 아규멘트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지. 뭐 인자값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냥 쉽게 이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상. 그래서 명령, 옵션, 뭐 대상, 타겟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사용량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ls 명령어는 이제 몇 번 해보셨을 것 같아서 ls 명령어를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명령어만 사용한 거죠. ls라는 명령어 사용한 거. 그다음에 ls 한 칸 띄고 이제 마이너스 l이죠. 자, 이거는 이제 명령어로 옵션만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ls etc는 이제 대상. 아규멘트에 이제 etc라는 대상을 준 거죠. 기본적으로 ls 명령어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ls 명령어는 현재 디렉토리가 기준입니다. 디폴트 값이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명령어인데, 대상 etc, 최상위 밑에 있는 etc 디렉토리를 찍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etc 디렉토리 안쪽에 있는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보여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예제 같은 경우에는 ls-etc죠. 즉 etc라는 디렉토리를 이제 옵션 마이너스에서 길게 그 안에 있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길게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아규멘트들은 이제 복사하는 명령 같은 건 이제 파일이 뭐 두 개가 온다든지 아니 그 아규멘트가 두 개가 배치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명령에 따라 형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명령 실행 시 항목과 항목은 공백 후 구분한다고 반드시 띄셔야 됩니다. 여기 띄어쓰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초기에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옵션 표기도 슬래시로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s랑 똑같은 명령이 윈도우에 dir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dir. 물론 리눅스에서 dir 명령이 ls 명령어처럼 사용이 됩니다. 리눅스에서 dir 리눅스는 뭐 어지간하면 해당 명령을 쓸 수 있게끔 해주다 보니까 다양한 명령을 존재합니다. 그래서 리눅스에도 dir이 있는데 윈도우 계열에는 이제 dir이라는 명령이 ls 명령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옵션 같은 게 있으면 뭐 슬래시를 사용을 하고요. 더블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짧게 보여주는 그런 명령어들인데 옵션인데 이 윈도우 같은 경우 옵션과 옵션 사이에 띄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닉스 계열이나 리눅스에 사용하는 명령어는 반드시 띄워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나오죠. 실행 결과는 옵션의 사용에 따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형식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안 보이던 걸 보이게 하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제공하는데 자, 옵션의 표시는 이제 마이너스 기호 또는 마이너스 기호도 있고요. 또는 명령어에 따라 그냥 마이너스 빼고 그냥 알파벳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명령어 다양하고 특히 이제 리눅스가 이제 유닉스의 영향을 받는데 유닉스가 개파가 나눠집니다. 뭐 초기의 영상에서 뭐 보셨을 수도 있는데 BSD랑 시스템 V 개파로 나눠지면서 뭐 옵션들을 표기하는 방법들을 독자적으로 자기만의 표기법들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옵션이 이제 옵션을 표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는 방법인데 어떤 거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만 사용하는 게 좀 편하시기 때문에 하나를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죠. 대쉬, 뭐 하이픈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빼기가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실 것 같아서 저는 설명할 때 마이너스 그냥 빼기 기호 뭐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기호를 여러 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s하고 만약에 마이너스 a 옵션, 마이너스 l 옵션, 마이너스 f를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누셔도 되는데 이렇게 쓰시게 되면 이제 불편하시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ls하고 마이너스 a, f 3번에 마이너스 기호 하나에다가 이제 옵션들을 덧붙여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대로 옵션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나는 이제 FAL이 편하다. ls-FAL이 편하다라고 하게 되면 FAL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이 편하신 그 형태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리눅스는 이제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 명령은 칼같이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라는 거죠. 윈도우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문자로 dir 치시나 소문자로 dir 치시나 구분 없이 이제 명령을 실행해 주는데 유닉스 계열은 ls 대문자 ls 완전 다른 명령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명령을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뭐 파이프도 뭐 쉘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네, 파이프는 이제 앞선 우리 명령을 커맨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통 이제 커맨드 약자는 CMD를 표기하거든요. CMD1 명령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CMD2라고 할게요. 네, 한글로 명령어 이렇게 쓰기 좀 힘든 것 같아서요. 자, 이 파이프 기호가 이제 여기는 이제 그냥 버티컬 바처럼 그러니까 세로줄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요. 보통 키보드에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표시 그 글꼴이나 이런 형태에 따라 이제 표시될 때 그냥 긴 줄로 이렇게 세로줄로 보이는데 원래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건 파이프라는 기능은 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앞선 명령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앞선 명령어의 그러니까 CMD1의 결과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결과를 DM 명령어의 입력으로 보내버립니다. 입력. 그러니까 이 CMD1과 CMD2의 명령어를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위는 앞선 명령 CMD1의 결과를 CMD2의 입력으로 이렇게 보내는 형태가 파이프 역할입니다. 어쨌든 파이프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명령어와 명령어를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다 배우시겠지만 이제 이런 특수 기호들, 세미콜론은 이제 순차, 그 다음에 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호들은 이제 명령어 명령에서 오는 겁니다. M% 기호 연달아 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MD1, 네, CMD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이프도 연달아 이렇게 두 개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이 M%는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앞선 명령의 결과가 성공했을 때만 이제 뒤에 명령이 실행되는 겁니다. CM2라고 보면. 파이프는 앞선 명령어 실패했을 때만 이제 뒤에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험에서 많이 쓰는 이제 뭐 and랑 뭐 or와 같은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뒤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 중인 명령어에 대해서 뭐 컨트롤 C나 컨트롤 D 인터럽트를 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컨트롤 C는 완전 취소하는 거고요. 예, 컨트롤 D는 이제 입출력 작업을 끝내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명령어 설명할 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리눅스의 도움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는 이제 명령어도 굉장히 많고 명령에 따른 또 옵션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 그거를 이제 일일이 다 외우기가 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컴퓨터 사용 중에 우리가 보통 이제 온라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온라인 중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등장한 개념이 이제 이런 도움말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요, 그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막 몇 박스씩 책을 이렇게 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걸 일일이 책을 찾아보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매뉴얼을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최초로 등장한 게 이제 MAL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유닉스 시절부터 제공하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FSF라고 되어 있죠. FSF가 이제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입니다.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 FSF에서 이제는 이제 그 GNU 프로젝트도 역시 자유 소프트웨어를 주장하는 이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어쨌든 리눅스 계열 쪽에서도 만든 게 이제 인포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마이너스 헬프라고 명령어 뒤에 만약에 뭐 ls 다음에 마이너스 헬프 뭐 자세한 게 설명은 필요 없고 그냥 옵션만 만약에 확인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ls 하시고 마이너스 헬프 하시게 되면 이제 그냥 옵션 기본적인 사용법하고 뭐 옵션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whatis나 apropost라는 명령어를 토대로 이런 걸 사용해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제 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맨은 뭐 매뉴얼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하면 뭐 설명서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이 매뉴얼은 이제 로컬 시스템이라죠. 로컬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쓰고 보통 이제 우리 컴퓨터가 켜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온라인이 꼭 그 외부의 인터넷만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맨은 로컬 시스템에서 여러 참고 문서를 이용해서 이제 특정 명령이나 자원들의 매뉴얼을 출력하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맨 명령은 명령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 설정도 아직 안 배우셨지만 뭐 etc 패스워드가 사용자의 아이디를 기반으로 사용자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파일이거든요. 그런 환경 설정 파일에 대한 정보도 다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역을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초기의 유닉스는 8개의 영역, 8개의 섹션으로 구분했습니다.
자, 근데 유닉스는 이제 커널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데 리눅스는 이제 커널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그 소스를 들여다보고 커널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커널 관련된 부분이 추가가 되어서 리눅스는 총 9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네, 사용법은 man 하고요. 명령을 입력하되면 관련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레슨 명령을 기본으로 동작한다고 되어 있죠. 예, 레슨 명령어는 이제 아직 안 배우셨는데 기본적인 레슨 명령어는 뭘 기본으로 동작하냐면 커서를 사용해서 이제 위아래 이동이 가능하고요. 자, 스페이스는 이제 한 페이지 이제 밑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는 한 라인, 한 줄이 이제 이동 가능하고요. Q는 이제 종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 레슨 명령어는 이 책에도 나오고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의 기본적인 조작만 가지고 몇 명령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